네, 거꾸로 수업 듣는 정명고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68조 행성의 대기 성분이 어떻게 다른지, 행성의 대기 성분이 다른 까닭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행성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그 내용들을 공부하던 중에 살짝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바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다른 스타일의 대기 상태입니다. 지구형 행성은 대기층이 비교적 얇고 주로 무거운 기체들, 즉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해서 목성형 행성들은 대기층이 매우 두껍고 가벼운 기체인 수소와 헬륨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개념을 알아두어야 되는데요. 바로 탈출 속도와 기체 분자의 구조, 기체 분자의 운동의 특징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대기 성분의 차이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개념들이 그닥 쉬운 것이 아니라서 벌써 걱정이 되기는 한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행성의 탈출 속도 개념을 말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온도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말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것이 종합이 되어서 각 행성의 대기 성분이 다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탈출 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느 행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속도, 즉 그 행성의 중력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갈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위쪽을 향해서 던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지표면에서 어떤 물체를 위로 향해서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물체는 위로 올라가다가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죠. 그러다가 멈추게 될 거고 그런 다음 이 멈춘 자리에서 여전히 중력이 작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지구로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만약 더 빠른 속력으로 던져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빠른 속력으로 던져 올리면 뭐 흔히 알고 있다시피 더 높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가면서도 여전히 속력은 느려지게 되고 속력이 0이 되는 지점, 즉 정지하게 되는 지점, 여기에서 여전히 지구의 중력이 작용된다면 또 이 물체는 여러분 손으로 되돌아오게 되겠죠. 자, 더 멀리 가면 중력이 더 약해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력이 작용된다면 결국 또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여전히 지구의 중력을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의 중력이 작용되지 않는 곳, 만약 여기가 중력이 0인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까지 던져 올릴 만큼 충분히 여기까지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던져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체는 이곳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지 않고 이런 경우에 지구로부터 탈출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0인 곳까지 던져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속도로 던져 올리게 되면 여기 와서 물체는 멈춰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지구를 탈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력이 0인 이 지점까지 던져 올리게 되는 이 속도를 가지고 탈출 속도다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탈출 속도의 조건을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좀 어려운 말이지요.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좀 글자를 일일이 쓰기가 좀 귀찮으니까요.
기호를 통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운동한다라는 말은 운동 에너지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kinetic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EK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할 때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EP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요거 더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그냥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두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그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로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건 알고 있죠. 그 다음 위치 에너지는 어떤 기준면으로부터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갖게 되는 에너지로 높은 곳에 있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게 나타납니다. 아이고, 화면을 잘못 눌렀네요.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요. 자,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는 상태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면으로부터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 지표면이다 라고 할 때 보통 지표면을 위치 에너지가 0인 곳으로 정의를 내려요. 그게 기준면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높이가 h만큼 높은 곳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지점은 기준면보다 위치 에너지가 더 큰 곳이 되는 거죠.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0보다는 큰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 보통 이제 지면에서 보게 되면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라면 이 물체의 중력은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이 되잖아요. mg만큼의 중력이 작용됩니다. 자, 이 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3학년 때 물리를 선택을 하면 좀 더 자세히 배우는 건데 아무튼 이만큼의 힘이 작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힘이 작용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다른 의미로 이야기해 보자면 기준면으로 되돌아갈 때 하게 되는 일의 양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높이가 h인 곳에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본다면 이 물체를 들고 있다 가만히 놓으면 중력 때문에 이 물체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떨어지면서 속력은 점점 빨라지게 될 거고요. 그러다가 지표면에 땅 하고 부딪히게 되는 순간 이 물체는 다른 물체를 뭐 던져 올린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낸다든지 빛을 낸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 기준면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높이 h인 곳에 있는 이 물체는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작용되는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기준면으로 물체가 되돌아가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자, 빈 공간 안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표면에서 어떤 질량이 m인 물체를 속력 V로 던져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던져지는 거가 될 겁니다.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느려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곳에쯤 왔을 때 어떤 높이 h라는 곳에 왔을 때 이 물체는 멈추게 될 겁니다. 즉 속도가 0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가 기준면이잖아요. 기준면으로부터 점점 멀어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물체가 h만큼 올라가게 됐을 때 이 자리에서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던져 올려진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와 같게 된다라는 조건을 갖게 돼요. 즉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물체를 던져 올리게 되면 그 운동 에너지의 크기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 지점까지 그 물체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지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구나 어떤 행성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반지름이 r인 어떤 행성이 있다고 볼 때 이 행성의 표면에서 어떤 물체를 던져 올리게 되면 어떤 속도 v로 질량 m인 물체를 던져 올리게 되면 이 물체가 쭉 가면서 속력이 점점 느려질 거란 말이죠. 느려지면서 만약 요 지점에서 멈추게 된다면 이때 던져 올려지게 된 운동 에너지와 동일한 크기의 위치 에너지가 이 지점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곳에서의 중력이 0이 아니라면, 즉 이 행성의 중력이 여전히 작용되고 있는 곳이라면 물체는 여기 왔다가 결국 다시 어떻게 될까요? 되돌아오게 되겠죠. 근데 만약 요 지점이 중력이 0인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중력이 작용되지 않는 곳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곳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로 던져 올려진다면 물체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 물체는 멈췄지만 다시 지구로 되돌아옵니까? 아니, 행성으로 되돌아옵니까? 예, 되돌아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운동 에너지보다 더 큰 운동 에너지로 던져 올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더 멀리 가게 됩니다. 더 멀리 가게 되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속력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속도를 가지게 되니까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지구의 중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지구로부터 탈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행성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 조건이죠. 요 조건. 바로 중력이 0인 곳에서의 위치 에너지보다 더 큰 운동 에너지로 던져 올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식으로 적어 본다면 중력이 0인 곳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요. 중력이 0인 곳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지금 이 행성의 질량을 대문자 라지 m이라고 하고 행성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이 중력이 0인 곳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행성의 반지름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상수입니다. 대문자 g는 상수고 물체의 질량과 그 다음에 행성의 질량의 곱에 여기 글자가 잘리네요. 행성의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자, 화면을 벗어나서 글자가 잘리는 거예요. 다시 이쪽에 적어줄게요. 자, R분의 GM, 라지 M 요게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던져 올려지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거보다는 어때야 된다? 예, 커야지만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최소한 탈출하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 그걸 탈출 속도라고 했으니까 그 속도를 일 때의 운동 에너지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조건을 둔다면 적어도 이 속도면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속도 v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스몰 m은 지워진다. 이 말은 던져 올려지는 물체의 질량하고 탈출 속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r분의 2gm 하고 루트가 이렇게 딱 씌워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다? 행성의 탈출 속도는 행성의 반지름과 행성의 질량에 비해
루트를 씌운 것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꼭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같은 행성의 질량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전 화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말의 의미는 같은 행성의 질량이면, 즉 m이 일정하면 어떤 행성일수록 탈출하기가 쉽다. 탈출 속도가 크다라는 말은 탈출하기 쉽다는 말일까요? 어렵다는 말일까요? 탈출 속도가 크다라는 것은 탈출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지름이 같다라고,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볼 때 반지름이 작은 행성일수록 탈출하기 쉬울까요? 반지름이 큰 행성일수록 탈출하기 쉬울까요? 예, 반지름이 클수록 탈출 속도가 작아지죠. 즉 R이 클수록 탈출하기 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또 같은 반지름의 행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반지름이 일정하다. 같은 반지름 행성이라고 본다면 질량이 어떨수록 탈출하기 쉬울까요? 그렇죠. 질량이 작을수록 탈출하기 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성의 중력이 작을수록 쉽게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하는 건데, 자, 우리 지구형 행성 볼까요? 지구형 행성은 반지름도 작고 질량도 어떨까요? 작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의 중력이 작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탈출 속도가 또 작겠지요. 그 다음 질량이 큰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도 크지만 질량도 매우 큽니다. 그 때문에 행성 표면에서의 중력이 굉장히 커요. 그 때문에 그 행성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워요. 탈출 속도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목성형 행성보다 지구형 행성에서 물체가 더 쉽게 탈출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목성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보다 탈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탈출 속도를 좀 직접 비교를 해본 건데요. 태양 같은 경우에 태양은 어마어마한 질량과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때문에 태양의 탈출 속도는 이만큼 어마어마하죠. 617.7km/s. 1초에 이만큼 가야 돼요. 1초에 617km나 가야 됩니다. 근데 수성은 4.3, 금성은 10.4, 지구는 11.2, 화성은 5.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 네 가지 행성 같은 경우에는 탈출 속도가 비교적 작은 행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탈출 속도가 어떻습니까? 지구형 행성에 비해서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목성형 행성이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탈출 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지요. 선생님도 요 동영상 통해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썩 쉽지 않은 걸 느끼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이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려고 애를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탈출 속도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